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얼마 전 국내 공식 출시한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의 실물을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요. 실물로 직접 보니 어땠는지, 그 가격 주고 만약 저라면 구입할 건지와 같은 질문들을 제 지인들에게 전화와 카톡, 인스타 DM으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출시한 전용 전기차라 그런지 제 주변에서도 궁금한 점이 정말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60의 상세 옵션과 스펙, 가격에 대해 정보를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야 합리적이고 남들에게 그 돈 주고 그 차를 샀다고? 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GV60의 기본 옵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깡통이라고 부르는 트림인데요. 세제 혜택 적용 전 판매 가격은 6,400만 원 정도 되지만 세제 혜택을 받고 개소세 혜택까지 받게 되면 5,990만 원이라는 보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턱걸이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GV60와 같은 경우 기본 모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 주변에서도 기본 모델을 사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기본 모델을 사도 충분해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을 보면 77.4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이건 아이오닉5 롱레인지보다 크고요. 기아 EV6 롱레인지와 동일한 용량입니다. 출력은 후륜구동 기준으로 228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중한 출력이라 생각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토크가 엑셀을 밟자마자 딜레이 없이 발휘되기 때문에 228마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고요. 400V와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을 갖추어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RMDPS와 히트펌프 시스템, 배터리 히팅 시스템, 게다가 통합 주행 모드까지 기본 적용입니다. 휠은 19인치가 기본이며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앞면을 포함한 전체 도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숙함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듯 보이고요. 옵션 사양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크리스탈 스피어, 하이패스 시스템, 앰비언트, 무드램프 등 다양한 옵션이 기본 적용되며 8개의 에어백과 반자율 주행을 비롯한 수많은 안전사양과 GV60에 새롭게 추가된 다중충돌 방지 자동제동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가 제동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능의 상황일 때에도 제동력을 차량이 스스로 유지해주어 2차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 기능입니다. 편의사항으로는 열선 핸들과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애프터 블로우, 공기청정 시스템, 전동 트렁크와 실외 V2L 기능과 더불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까지 적용되어 전기차를 운전하지만 다양한 사운드를 생성하여 운전자에게 운전의 재미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시트는 인조 가죽이 기본이며 12방향 운전석 전동 시트, 8방향 조수석 전동 시트, 앞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이고요. 뒷좌석은 열선과 폴딩 시트까지도 기본입니다. 게다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기능까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수많은 기능들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한 거지 싶을 정도로 풍부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됐는데 그래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또 다른 옵션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은 구동 방식입니다. GV60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기반의 eGMP 플랫폼이며 4륜구동을 선택하면 500만 원이 추가되는데 구동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출력도 228마력에서 318마력으로 상승되며 얼굴 인식 기능인 페이스 커넥트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이오닉5와 EV6가 4륜구동 선택 시 300만 원이 추가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살짝 비싼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신다면 기본 모델에 4륜구동 정도만 추가하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력이 초반부터 확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트랙션을 위해서는 후륜구동보다는 4륜구동을 추천드리는 바이고 출력 상승의 메리트 또한 있기 때문에 굳이 435마력을 내는 퍼포먼스까지 필요하진 않고요. 스탠다드 4륜까지만 추가를 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다이나믹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로 가셔도 되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을 지울 순 없네요. 하지만 스탠다드 4륜구동으로 가게 되면 보정을 100%는 받지 못하고 50%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도 후륜구동 모델과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에 4륜만 추가하면 차량 금액은 6,490만 원입니다. 이제 외장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라면 비크 블랙이나 카본 메탈 계열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실물로 본 하나우마 민트 컬러도 참으로 예뻤지만 매일 타는 내 차가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나 제일 무난한 블랙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 컬러를 실물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예쁜 느낌은 개인적으로 아니었어서 저라면 블랙을 선택할 것 같네요. 추가금도 없고요. 이번엔 휠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 휠은 19인치가 적용됩니다. 휠은 19인치, 20인치, 21인치 총 3가지인데요. 21인치는 퍼포먼스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19인치라고 하더라도 전륜 화이트 도장 4피스톤 브레이크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160만원 추가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요. 넣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본다면 저라면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를 시승해봤을 때 승차감이 꽤나 만족스러운 편이어서 굳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넣으시면 좋죠. 하지만 저라면 참겠습니다. 그리고 20인치로 인치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 내연기관 차량이었다면 인치업을 추천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전기차에서는 인치업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인치업 했을 때 장점은 일단 외관상의 드레스업 효과, 즉 차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인다는 메리트와 승차감이 좀 더 단단해지는, 이건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인치업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그에 따라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같은 스탠다드 4륜 구동의 경우 19인치는 1회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20인치 휠의 경우 38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0인치 휠로 인치업을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19인치 휠 디자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내장 디자인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기본 트림의 내장 디자인은 인조 가죽입니다. 여기에 150만원을 추가하면 천연 가죽, 270만원을 추가하면 나파 가죽으로 변경되죠. 저라면 내장 디자인에서는 따로 옵션을 추가할 것 같진 않습니다. GV60의 나파 가죽 시트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디자인 셀렉션 1까지 넣는 건 추천드릴 것 같기도 해요. 옵션 선택의 늪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옵션 질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파퓰러 패키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파퓰러 패키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컨비니언스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가 포함되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큰 불편함이 없는 옵션들이긴 합니다. 옵션이라는 게 한번 욕심을 내면 계속 넣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럴 땐 진짜 냉정해져야 합리적인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파퓰러 패키지를 통으로 선택하진 않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단독으로 130만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나 비전 루프 이런 건 전혀 필요 없죠.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가 그렇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이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경험하셔서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꼭 추천드립니다. 사실 하이테크 패키지에 포함된 지능형 헤드램프는 야간 고속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좀 고민되긴 하네요. 헤드램프는 또 야간 운전 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민해 보셔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는 저라면 안 넣을 것 같고요. 아웃도어 패키지도 패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무려 190만원인데 이게 저는 제일 고민됩니다. 사실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차에서 정말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뱅앤올룹스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게다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까지 포함된 옵션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정숙한 전기차를 더욱더 극단적으로 정숙하게 만들어주는 옵션인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끝까지 고민 될 것 같은 옵션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넣은 옵션 금액을 한번 취합해보면 기본 트림에 4륜 구동을 넣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넣은 금액은 6,620만원입니다. 여기에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190만원이니까 만약 이걸 넣게 되면 6,810만원입니다. 일단 4륜 구동을 넣으면서부터 보조금 지원 금액이 100%에서 50%로 줄어들기 때문에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고민이 되는 옵션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와이프분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제 와이프는 넣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60의 상세 옵션과 그에 따른 가격을 살펴봤고, 제가 만약 GV60를 구입한다면,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 차를 계약한다면 어떻게 옵션을 추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예산이 각기 다 다르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이 옵션이 꼭 필수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옵션은 전혀 나한테 필요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GV60 구입 시에 옵션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네시스 GV60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승기도 전달될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